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자, 어제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성추행 피소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상황을 대반전시킬 것이라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내용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내용으로 가득했고요. 피해자 측의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신변 정보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영상 구성 속에서 피해자의 음성을 저희가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이고 또 피해자의 음성을 보도해 드렸는데 그 내용은 아니 왜 거기에 라는 피해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저희 TV조선 측에 방금 저 목소리 아니 왜 거기에 라는 그 목소리는 자기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자, 피해자 측 음성이 맞다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자룡 변호사님, 저 영상, 저 목소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높고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정도 증거가 있는 사건이 드물 정도로 증거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곤란해가지고 이걸 한 2, 3일 사이에 어떻게 반전을 해서 공격을 할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입장이 저건데 굉장히 성범죄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양형 가중 사유일 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정말 이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지적한 그 행동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이 대법원 판례에도 등장합니다. 그 피해자다움이라는 거를 강요하지 말아라, 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피고인도 그런 식으로 방어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까지도 판례 법리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됐는가, 다른 증거들과 부합해서 믿을만한가, 네. 그리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있겠는가. 요게 네.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을 못하면서 되게 부차적인 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건 전형적인 2차 가해예요. 그리고 피해자 다음을 요구해서 피해자답지 않네? 그러니까 나는 결백해.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논리를 펼치는 거는 2차 가해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하는 게 왜 1년 이후에 고소했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네.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고 우리가 언론에 나왔던 사례만 몇 개 떠올려 보면 더 이런 사례가 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응원했던 서지현 검사 사건은 무려 네. 범죄로부터 7년 뒤에 폭로했어요. 7년 뒤에.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첫 피해로부터 고소한 시점이 4년 걸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시장실에서 비서실에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된 뒤에 거의 1년 뒤에 고소장을 접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흔한 사례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가지고 뭐 공격을 한다거나 신빙성을 깎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본질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마땅치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의 그 기자회견은 오히려 더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네. 장경태 의원이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래서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강제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그러나 장경태 의원은 어제 회견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었고 데이트 폭력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본인을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본질 흐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장 의원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그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들으신 대로 지금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본인은 데이트 폭력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다음날 출근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했다. 물론 피해 여성은 그렇지 않다. 데이트 폭력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날 과음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자, 남자친구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본질은 성추행을 했느냐, 강제추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인데 데이트 폭력으로 사건을 다시 주장하고 나선 장경태 의원의 목소리를 확인하셨고 남자친구를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A씨는 장 의원이 남자친구에게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증할 SNS 사진도 있고 이걸 경찰에 제출할 것이다. 장경태 의원은 데이트 폭력이 사건의 본질이고 남자친구는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의 보좌 역할을 하는 직원이다라는 개인 정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정보 규정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남자친구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였다면 당시 술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데이트 폭력을 왜 막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쭉 지금 법적인 문제, 현장 상황의 문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장 의원의 어저께 프레임 전환 의도를 가진 기자회견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팩트의 힘이 이 주장보다는 훨씬 더 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장 의원이 답변을 하고 프레임 전환을 하든지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프레임 전환을 꾀하다가 보니까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서 지금 흐물흐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장 의원의 어저께 프레임 전환 의도의 기자회견은 네.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팩트 논쟁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